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저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무교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왜 이렇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틀 전 국내 여행을 떠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사실 제가 곧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기념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도 예쁘게 했겠다. 이날 의상도 한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복이랑 잘 어울리는 곳으로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온 곳은 경상북도에 있는 경주라는 곳입니다. 경주는 살아있는 박물관? 여기가 아주 옛날에 거의 1000년 동안 신라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적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 영상 첫째 날, 둘째 날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나레이션으로 재밌게 얘기해 볼 테니까 조금만 버텨주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황리단길이라고 경주에서 아마 가장 핫한 스트리트입니다. 저는 이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떡갈비 먹으러 왔어요. 비주얼이 너무 맛있겠죠. 이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스테이크처럼 잘 썰어서 여기 밑에 파채가 깔려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먹으니까 아주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의 흰쌀밥은 너무 최고죠. 이 다음 날부터 고기를 못 먹게 되기 때문에 고기 보충 잘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러 나왔습니다. 아까 황리단길에서 조금만 걸으면 이런 아름다운 야경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경주는 낮에도 예쁘지만 밤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경 플레이스예요. 너무 예뻐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예쁜 다리인데, 특히나 이 다리는 옆에서 볼 때가 진짜 아름다워요. 옛날 사람들은 다리 하나를 만들 때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구경을 잘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또 그냥 가긴 아쉽더라고요. 닭강정 하나를 다시 포장했습니다. 여기 닭강정은 소스에 대게가 들어간대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바삭하고 맛있어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메인 이벤트가 있는 날이지만 그 전에 경주를 좀 둘러보기로 했어요. 이거 보세요. 경주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꽃이 피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무덤? 그냥 무덤도 아니라 엄청 큰 무덤 앞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키가 160 정도거든요. 여기는 실제로 신라 왕족들, 귀족들의 무덤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 으스스하잖아요. 이렇게 무덤 근처에서 피크닉을 하는 게. 근데 또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게 남아있다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무덤이 너무 크길래 뭐야, 신라 사람들은 다 거인이었나 봐, 왜 이렇게 무덤이 크지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물건들이랑 이런 걸 다 함께 넣느라고 이렇게 무덤이 좀 커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나 여름에 초록초록할 때 오면은 그 텔레토비 동산 아시죠? 아니면 그 윈도우 배경화면 같은 느낌이 나니까 다들 꼭 한번은 오셨으면 하는 곳입니다. 자, 구경도 했겠다. 이제 뭘 좀 먹어야겠죠? 다시 황리단길로 왔습니다. 황리단길은 언제나 사람이 많네요. 여기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시범빵을 골랐습니다. 시범빵은 아는 맛인데 여기 경주에 오면 꼭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길거리 음식은 슬러시입니다. 슬러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어도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길거리 음식은 이 황남옥수수. 이것도 유명한데 먹어본 적이 없어서 포장해서 피크닉을 간단하게 즐겼습니다.
와,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유, 이렇게 숟가락이 날아가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봄 날씨였습니다. 메인 이벤트 하러 가기 전에 10분 만에 카페인 수혈을 급하게 하고 택시에 탔습니다. 여기 기사님이 되게 재밌으셨는데 제가 제 유튜브를 말씀드렸어요. 전 지금 경주 여행을 하면서 이런 곳들을 좀 소개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경주에 반의 반도 못 본 거라고 하시면서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충격. 그러면서 다음에는 꼭 택시 투어 같은 게 있으니까 경주를 좀 빠른 시간에 보고 싶으면 택시 투어를 이용하라고 또 그런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에 깨알 지식 같은 것도 알려주셨는데 경주는 워낙 유적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건물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주유소, 커피숍, 패스트푸드 전문점들은 다 한옥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는 법도 있대요. 그렇게 듣고 둘러보니까 진짜 건물들이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신나고 유익했던 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드디어 이번 여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해야 돼요. 이 고요한 절에 제가 온 이유는 바로 이 템플스테이 때문입니다. 네,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저는 오늘 하루 절,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템플스테이 선생님께서 이런 옷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여기서 원하는 옷을 골라서 1박 2일 동안 생활하면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옷이 굉장히 알록달록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 흑청색 바지랑 그리고 파란색 조끼를 골랐어요. 옷을 다 고르고 나니까 이번에는 제가 머무를 방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여기 오래된 한옥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방이 너무 좋았어요. 겉은 오래된 한옥이지만 안은 굉장히 깨끗하고 들어가면 힐링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최첨단 보일러 시스템도 있어서 아주 편하게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에는 좋은 글귀도 적혀 있었어요. There is no path to happiness. Happiness is the path. 타다! 절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어떤가요? 나름 귀엽지 않나요? 이 절복의 매력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쉐입의 바지와 그리고 여기 조끼에 있는 플라워 패턴입니다. 아름답죠? 템플스테이는 이렇게 시간표도 다 나와 있어서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던 게 살짝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혼자서 정한 저만의 규칙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날 디지털 디톡스를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핸드폰도 끄고 노트북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넘고 나서는 하루라도 핸드폰을 안 본 날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거의 중독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평화로운 절에도 왔겠다. 하루는 핸드폰 없이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까 이번에는 고무신을 고르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이렇게 사이즈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고무신이 신어보니까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또 새 신을 신고 감탄사 절을 좀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아주 귀여운 생명체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너무 귀엽죠? 얘 이름은 감동이에요. 감동이는 말을 너무너무 감동적이게 잘 듣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이 앉으라고 해도 앉아요. 그리고 한 마리 더. 얘는 감순인데 되게 장난꾸러기, 애교가 많고 질투가 많은 귀염둥이였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2마리 사이에 있을 수 있다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한 마리 더 있는데 얘는 감자예요. 감자는 시크해서 많이 같이 놀지는 못했습니다. 날 반겨줘서 고마워 얘들아. 본격적인 템플스테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절에서 지켜야 될 간단한 규칙을 듣는 OT 시간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호밋길 걷기 코스였습니다. 호밋길은 호랑이 꼬리길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대한민국 지도를 호랑이 그림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꼬리 부분에 있는 길이다 라고 해서 호밋길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봄을 느낄 수 있는 산책 코스였어요. 근데 원래 이 프로그램이 맨발 걷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다른 분은 맨발로 걷고 계시길래 저도 용기를 내서 맨발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플 줄 알았는데 땅이 되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에서는 채식을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이 식사 시간을 가장 두려워했는데요. 왜냐면 저는 엄청난 편식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메뉴를 보고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여기는 뷔페인가요?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또 저 자신과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저는 비록 편식쟁이지만 이곳에 와서는 모든 반찬을 꼭 한 개씩은 먹어보자 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먹었는데, 그냥 이런 결심을 할 필요 없이 모든 반찬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파프리카. 저는 짱구 다음으로 파프리카를 싫어하거든요. 이 파프리카를 어떡할까? 먹어야죠. 만들어주신 분들의 성의를 생각하면서 먹어봤는데 사실 파프리카는 파프리카예요. 하지만 굉장히 맛있게 요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식하는 저조차도 맛있게 먹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신 감선사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템플스테이는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치우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먹은 식탁이랑 그릇들을 다 정리 스스로 했고요. 그리고는 밤 동안 먹을 물도 텀블러에 담아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의 일정은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벌써 해도 뉘엿뉘엿지더라고요. 산속의 시간은 평소보다 빠르게 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일정에서는 스님께 불교에서 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108배라는 걸로 시작했는데 108배는 수행이나 참회의 의미로 108번 절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108가지의 번뇌, 뭔가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을 하면서 그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08번 절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절을 할 때 어떤 오디오를 같이 들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험난한 인생길을 잘 참고 견뎌온 스스로를 칭찬하며 절합니다.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순간마다 열정을 다하길 바라며 절합니다. 부드럽고 신중한 언행으로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절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떠나게 돼도 함께했던 모든 시간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이걸 하나씩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108번 절을 끝냈습니다. 다리는 좀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로 호흡 명상을 잠깐 하고 저는 별 구경을 좀 하다가 이제 잘 준비를 하러 저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저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불 같은 거는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스님이 하시는 거 좀 따라해보는 정도로 체험해봤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서 바보야. 드디어 눈치챘네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연의 소리를 감상해주세요. 공양하세요, 공양. 일어나세요. 뜨거운 물 해가지고 드시면 아 좋고요. 자, 요 예쁜 그릇 있어요.
잠깐만요. 이 아침 식사 너무 브렉퍼스트 아니에요? 너무 세련된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이에요. 빵과 잼, 샐러드, 과일, 스프, 그리고 커피. 완벽합니다. 감산사. 최고! 아침을 다 먹고 나서는 스님과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스님께서는 차의 효능이나 명상에 좋은 점, 그리고 감산사 절의 이야기, 간단한 경주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단주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요. 단주는 여러분 불교에서 사용하는 염주 아실까요? 동글동글한 그거 뭐지? 그거의 팔찌 버전이 단주라고 합니다. 5개. 점심을 먹기 전에 잠깐 시간을 주셔서 원성왕릉이라는 유적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무덤을 연못 위에 지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유적지인데 여기가 또 소나무 숲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향이 되게 좋거든요. 저도 잠깐 누워서 하늘도 좀 보고 쉬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일정 점심 식사 먹으러 왔습니다. 전 진짜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아, 여기 템플푸드가 맛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의 템플푸드가 대단한 건지 이렇게 편식쟁이인 저도 세 끼 완벽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감문을 쓰는 게 있어서 써보겠습니다. 한마디나 어려운데? 절과 스님. 짧고 얕게나마 절과 스님, 불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108배를 하는 동안 들었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이곳은 참 다정하고 따뜻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만큼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말을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핸드폰과 노트북을 꺼두고 오로지 세상과 나, 단 둘만 있는 시간은 꽤나 느긋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 밤하늘의 별,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와 기분 좋게 살랑거리는 나뭇잎은 매일 곁에 있었네요. 자꾸만 잊게 됩니다. 앞으로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걸 남들과 나누고 세상에게 친절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전자기기 대신에 가끔 하늘도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방 다 쌌고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데이터를 다시 키겠습니다. 뿅. 아무튼 이렇게 1박 2일 동안 템플스테이 잘 배우고 잘 쉬다가 돌아갑니다.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셨던 감산사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가 원래는 2002 월드컵 때 이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래요. 월드컵 보러 온 김에 이제 이런 한국의 절 문화도 체험해 보라는 취지에서 만들게 된 프로그램인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꼭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한국의 독특한 문화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1박 2일 동안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문화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이용해보세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런 예쁜 팔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절마다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건 다 다르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저의 월간 한국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려고 하니까 다음 여행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요. 안녕.